FATF 협약에 가입이 되고 네. 이제 두 번째 상호평가 네, 그런 말로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그 FATF 요 리뷰 상호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굉장히 자화자찬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뭐 잘했다. 근데 그 잘한 거 이면에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특정 비금융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테러 자금 동결, 고위 공직자, 이게 이제 PEP라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politically exposed persons. 그다음에 법인 실소유자 관리. 요건 바지 사장 이런 것들. 의도가 아직 미진하다. 그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자 쪽에서 이 고위 공직자가 뭘 얘기하냐면 국회의원들, 고위 무슨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 왜 북한의 금융 제재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거기 왜 그 사람들 그걸 이제 PEP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금 세탁 이런 범죄는 굉장히 강하게 제도를 빨리 만들어라 하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고. 만들어질까요 이게? 안 만들면 다음번 실사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칸츄리 리스크가 엉망이 돼버려요.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집중 감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나라 결과적으로는 그 FATF에서는 A, B, C 그룹으로 나눠요. 그룹이 있네요. 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중간평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중간평가. 근데 여기 받은 나라가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가 이제 강화된 후속 점검. 이 얘기는 뭐냐면 한 2년 단위로 계속 이 내용을 우리가 그 FATF에 리포팅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그 총회에서 한 2년 주기로 계속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계속 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우리가 그 1차 상호평가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에 분명히 요번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권고사항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권고사항은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는 건데 안 했어요, 우리가. 안 하다가 작년도에 2009년도에 실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법을 급작스럽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압력이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로 보죠. 여기서 얘기하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금융 투명성을 강화해라. 그 다음에 지하 경제를 줄일 수 있는 걸 그렇게 노력을 해라. 세금 탈루하는 거를 막아라. 어떤 거는 흠잡을 그 대의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을 권고를 하는데 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법을 입법 작용 안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본인들이 제어가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본인들 발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 채우기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득권층이 그동안 우리가 불법적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불로소득은 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득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상호평가. 상호평가. 그런 말로서 영어로는 리뷰라고 그럽니다. FATF가 제시한 것도 있고 우리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자화자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상당히 긴장을 또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FATF 테러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만든 협약 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또 나름대로 한국도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몇 줄을 지금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도자료에는 엄청 좋은 말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를 찾아보니까 뭐 생소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FATF 어렵죠. 자금시장에 조사하는 법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좀 짚어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다뤘던 기획재정부의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 세세한 정책들도. 근데 이제 그런 눈을 속이는 일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솔직히
비전문가들은 그냥 발표한 대로 믿어요. 그냥 어떤 발표를 하면 그게 맞는 모양이다. 저도 이제 우리 그 소장님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니까 뭐 자금 세탁이 뭐고 자금 조달이 뭐 테러하고는 우리나라하고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FATF에서 이제 FI죠. FI에서 자금 세탁에 관련돼서 뭐 산업은행에 질책도 하고 질책입니까? 그게? 어떻게? 경고죠, 경고. 경고. 네. 경고도 하고 전혀 그런 경고들이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 입장, 전문가들 입장이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고가 은행 하나 그냥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FIU 관련된 뭐 세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지난 4월 20날 그 FATF에서 우리나라 상호평가를 하고 요 226쪽에 달하는 엄청나게 두껍네요. 이런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FATF 리뷰를 받은 게 2009년도 6월 26일인데 그때 이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입수를 한 거고 FATF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건 다운로드 받아갖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제 그 FATF가 지금 국제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EU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은 다 들어가 있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미아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웬간한 나라는 다 여기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중동의 이란이나 이런 데는 공고에 의한 제재를 받아서 금융 거래를 못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되나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파이낸셜 생션이라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금융 제재를 하죠. 이제 북한도 이제 그거의 대상이 포함되고 있고. 가입이 안 됐을 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 미화가 돼서 세계적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할 뿐더러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현장의 목소리와 같이 상실감. 이 FIU 자금 세탁이나 우리나라 지하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저는 뭐 이거 이번 회 준비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의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바쁜데 우리가 왜 은행 거래에 통장을 만들러 가면 왜 이렇게 제재가 심하고 이체 한도도 조절이 되고 하는 원초적인 출발이 이런 데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등한시하고 말 그대로 깜깜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뭐 등한시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 와 있을 때 금융실명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데 금융실명제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FATF에서 금융실명제, 우리의 금융실명제보다 훨씬 더 강한 금융실명을 요구합니다. 고객 확인제도. 그 CDD, 뭐 EDD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에 있는 금융실명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FATF가 만들어진 건 왜 만들어졌냐면 그때 이제 9.11 테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에.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서 그게 터지고 나서 도대체 왜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국이 이런 수모를 당했느냐고 자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테러 자금이 국제 간에 송금이 되고 오고 가는 거를 미리 이제 조기에 감시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 주도로 OECD 밑에 FATF를 만들어서 각국의 FIU 관련된 법을 만들어라. TF라는 그 실사단을 만들어가지고 5년, 평균 5년 단위로 이렇게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IU라 그러면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텔리전스 그러면 이게 정보 첩보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CIA가 인텔리전스, 그 가운데가 인텔리전스고. 요 CIA는 옛날 우리 그 영화 군함도를 보면은 그때 송중기가 왜 OSS 그 요원으로 왜 그 군함도에 잠입했던 그런 그게 이제 그 OSS가 CIA의 전신입니다.
OSS는 우리나라 그 독립 마지막에 44년 동안 거기에 그 훈련도 하고 뭐 비행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FIU 법이라고 그러면은 자금 세탁 등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강력한 어떤 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럼요. 그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이 됐는데 특정금융거래법 3조에 근거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이 된 거죠. 그럼 직원들은 한국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인데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요번에 긴급하게 우리나라 보고 FATF에서 빨리 고쳐라고 권고한 8개 사항 중에 제일 마지막 사항에 뭐가 있냐면 그 정규 직원화해라. 아, 이분들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이런 데, 관세청 이런 데서 파견 직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파견 직원과 정직원은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직원 규모를 늘려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뭐 엉망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IT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해라 하는 게 그 8가지의 긴급 조치 요구사항 중에 제일 마지막 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FIU 관련 법이 4개가 있는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뭐 CTR, 고액현금거래, 그 다음에 STR, 의심거래를 각 금융기관이 FIU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리포팅하도록 요구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규제법. 요건 이제 범죄로 밝혀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 뭐 이런 거. 마지막에 공증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북한하고 그 석탄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산업은행에 이런 부분들 직접 전화를 하고 했던 부분은 그럼 국내에서 이게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FATF에서? 미국에서 한 거죠. 미국에서 이제 그만큼 정보망이 넘나요? 그 이제 그런 우리 그때 왜 석탄 거래도 석탄 거래지만 공해상에서 북한의 기름을 이렇게 공해상에서 환적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미국 그 재무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하나은행, 뭐 농협, 산업은행 이런 데 은행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거는 그때 저는 굉장히 거울 먹은 게 지금 이란 같은데, 북한 같은데가 지금 완전히 금융 규제에 걸리면은 완전히 이제 뭐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밀수 이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무역을 해봤자 거래대 가면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때 이제 미국 재무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은행장한테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관리를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대 정부라면 유엔이나 FATF면 우리나라 재무부나 금융위원회에다 전화를 해야지 개별 금융기관 은행장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인데 상당히 그만큼 사안이 심각한 그때가 그거 발표할 때가 그 우리 FATF 현장 그 상호검토하러 현장으로 파견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겁을 굉장히 먹었었어요. 트럼프가 압박을 좀 가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겁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ATF의 금융 규제, 파이낸셜 생션을 받은 국가들은 대개 이제 북한,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얼마 전에 기업은행이 미국에다가 1,000억 원, 한 50억 원인가요? 벌금, 과징금 문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란하고 우리가 하지 말래는 그 결제를 했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 영국 SC 은행 이런 데들부터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징금을 물고 요게 전부 이제 FATF나 OECD, UN 이런 데서 국제기구에서 서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상당히 FATF 그 상호평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40개 권고사항이 있고 11개가 즉시 성과를 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으로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뭐 개인 신용정보 파악하듯이 아마
국가의 신용평가를 이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최고의 그 제재를 당하는 파이낸셜 샌션이죠. 제재는 아까 이제 금융 규제도 금융 규제. 금융 규제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테러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자금이나 은행은 아까 이란 같은 저 기업은행이 걸린 게 그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엄청 기업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천억 벌금 먹고 기소 유예가 됐죠. 천억을 내고. 네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범죄를 한 거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FATF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요게 이제 S&P나 이런 데 있죠. 국제적인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 이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각국의 리스크를 따지면, 위험 요인을 따질 때, 컨트리 리스크, 국가 리스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국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 하면 삼성전자의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그 재무구조가 좋고 훌륭해도 국가 그 리스크를 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동급 정도. 그러니까 이제 컨트리 리스크가 S&P나 이런 데서 엉망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나서 2차 평가, 상호평가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09년도에 1차를 받고 2009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가입했죠. 그래가지고 2015년 10월부터 12개 정부 부처가 상호평가 대응반을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은행이나 보험사는 그 전산 프로그램을 고도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인력을 많이 투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는 우리나라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확인 분석하는 국가 위험 평가 보고서도 작성을 했더라고요. 보고서를 근거로 FATF 상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그 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1차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도 많이 개정하고 2019년 2월에 새 안건이 행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해가지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또 처벌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많이 했네요. 네, 뭐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특이한 좀 가상거래 블록체인이라고 불리우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그쪽에도 그 법이 개정이 돼 있어서 거래 못하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제 금지가 됐는데 이게 금지가 된 건 아닙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이제 계좌를 개설을 못하게 해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금지나 마찬가지였죠. 네, 아니죠. 가상 계좌 거래를 막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원들은 거래를 다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거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FI 이제 보고서에 의해서 그거를 코인으로 인해서 이게 불법 자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별로 못하는 게 코인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이라 이렇게 관련된 뭐 학회나 협회 이런 데 막 가서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요즘에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러 엄청나게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금융제재를 받으니까 금융제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우리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대비를 하려면 비트코인 거래가 뭔지 공부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아까 비트코인 거래 강화가 된 거는 요번 보고서에서 거래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FATF에서는 수시로 각국에서 어떤 이상한 금융거래가 내용이 직무가 포착이 되면 계속 권고사항을 발표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FATF에서 우리 실사 나오기 전에 이런 가상화폐 규제를 해라. 작년도에 법을 굉장히 또 강화를 시켰죠. 우리 4월 20일 날 발표된 상호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영향을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표 전에 마지막 줄에 한 3줄 정도 언급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잘했다는 내용은 거의 뭐 한 6페이지 되는데 한 5페이지에 써놓고
정말 제가 봐도 마지막 페이지에 그냥 간단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다. 돼 있는데 상호평가가 또 뭔지 또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그 사안도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장에 나와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돼요. 6월 30날부터 7월 18일까지. 또 20일도 안 되네요. 그런데 이제 상호평가는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일하는 요 며칠 20일 정도의 요 기간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리뷰라는 말을 왜 쓰냐면 실제 가서 거래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위나 재무부 관료들한테 이런 법이 있느냐 물어보고 대답하는 대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라는 말을 써요. 회계감사나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필드에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나 은행에서 엄청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나라에 나오기 전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재무부가 우리 은행장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북한하고의 그때 거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때 또 무슨 일이 발표가 있었냐면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해가지고 차명계좌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이제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그 민주당에서 그때 막 TF 구성하고 막 난리쳐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또 이렇게 저 비자금 계좌가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삼성증권을 비롯한 4개 사에 12억 3,700만 원 과징금을 그때 했어요. 자금 세탁 범주에 차명 계좌 개설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borrowed account라 그래갖고 포함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개별 사안이 저는 이 보고서에 들어갈까봐 굉장히 전 겁을 냈었어요. 이것 때문에 국가 신용도에 삼성이라는 회사 때문에 대한민국 신용도가 굉장히 추락하지 않나. 그런데 개별 다 걸리네요. 그러니까 자금 테러 방지에 관련된 내용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다 걸려버린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린 게 그런 것들이 개별 사안이 여기에 리포팅이 될까봐 저는 굉장히 겁을 먹었었는데 그런 내용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건에 대해서 요 미국 사람들 요 보고서 쓰는 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굉장히 잘 씁니다. 그 내용을 엄중하게 검열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간략하게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짧게 이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는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국민들이 인식이 오고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 소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하면서 저도 좀 알게 됐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중요한 사안은 이제 다음 방송에 우리 이제 뭐 거액 현금 돈 뭉치가 뭐서 발견이 됐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방송에서는 삼성의 차명 계좌 4조 5천억 차명 계좌 관련돼서 FATF에서 어떻게 이걸 방지해라 하는 걸 이런 건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는 그 FATF 요 리뷰 상호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굉장히 자고자찬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뭐 잘했다. 근데 그 잘한 거 이면에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특정 비금융 사업자 그 용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자금 동결, 고위 공직자 이게 이제 PEP라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politically exposed persons. 그 다음에 법인 실소유자 관리.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지 사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Ultimate Beneficial Owner, UBO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표현을 점잖게 했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소유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네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죠. 이거 뭐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없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법인의 바지 사장을 금지하는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가 아직 미진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쪽에서, 이 고위공직자가 뭘 얘기하냐면 국회의원들, 예. 무슨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 우리 왜 북한의 금융제재만 한 것이 아니라, 예. 북한의 김정은이나 거기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사람들, 다 제재를 그걸 이제 PEP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예. 자금 세탁, 이런 범죄는 예. 굉장히 강하게 제도를 빨리 만들어라 하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고, 근데 만들어질까요, 이게? 안 만들면 예. 다음번 실사가 나왔을 때 예. 대한민국 칸츄리 리스크가 엉망이 돼버려요.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집중 감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 결과적으로는 요 FATF에서는 A, B, C 그룹으로 나눠요. 예. 그룹이 있네요. 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예. 중간평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예. 중간평가. 근데 여기 받은 나라가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예. 이런 데가 이제 강화된 후속 점검. 이 얘기는 뭐냐면 예. 2년 단위로 예. 계속 이 내용을 우리가 예. 그 FATF에 리포팅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그 총회에서 한 2년 주기로 계속 예.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계속 그걸 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우리가 그 1차 상업평가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여기에 분명히 요번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권고사항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예. 그거를 권고사항은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법을 그렇죠.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는 건데 안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작년도에 2009년도에 실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만든 거예요, 또. 2018년도에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2018년도에 법을 급작스럽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또 돈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압력이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로 보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금융 투명성을 강화해라. 그 다음에 지하 경제를 줄일 수 있는 걸 그렇게 노력을 해라. 세금 탈루하는 거를 막아라. 어떤 거 하나 흠잡을 그 대의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그렇죠. 내용을 권고를 하는데 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법을 입법 작용 안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본인들이 제어가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본인들 발목에 고양이 목에 뭐 방울 채우기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득권층이 네.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적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불로소득은 이제 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득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 우리 월드컵 4강 네, 올랐을 그렇죠. 때 네. 히딩크 감독의 그때 용병수를 놓고 그때 얘기할 네, 때 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이었다면 네. 박지성을 과연 썼겠느냐 국가대표로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기득권 압력 때문에 우리끼리 법을 빨리 만들지 못한다. 네. 우리가 그런 기득권들의 그 로비력이나 그렇게 강하다. 그렇다면은 네. 국제적인 이런 기구에서 이런 권고사항 네.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못하는데 핑계가 좋잖아요. 여기 그렇죠. 공포사항에 다 해당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죠. 공무원이 당장 자기가 걸릴 수가 있는. 걸리니까. 네. 그래서 빨리 우리끼리 못한다면 네. OECD나 FATF에서 해라 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국제 간의 어떤 그 지하 경제 네. 그런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ax Transparency by Banks 그래갖고 금융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예. 조세 투명성을 확보해라. 예. 여기 지하 경제를 없애라. 뭐 금융 투명성을 제고해라.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문수 원장님이 저거 제가 지금 해야겠네요. 이거 방송으로 결론을 좀 네.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FATF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금융 투명성 제고해라고 보고서가 나왔고 네. 긴급하게 고쳐라 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네. 고쳐라 하는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도 세수 결손 엄청나게 부족할 거예요. 네. 세금이 거치겠네, 이거. 세금만이 걷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네. 이건 빨리 법을 내일이라도 21대 국회 되면 빨리 고쳐야 돼요. 네,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저 국회의원 분들 네.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동참을 하시고 네. 또 이제 만약 이거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네. 세금을 똑바로 내시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계기가 되면.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앞 보세요. 2009년도에 이런 권고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법을 바꿨어요. 2019년도에. 야, 10년 동안 안 했네요. 지금 그냥 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좋은 내용들을 권고를 했는데, 만약에 10년 후에 또 FATF 리뷰를 받는다면, 그때까지 그 전에 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5년인가 3년인가 5년 안 5년 단위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FATF 의장국도 했었고, 그러면서 부산에서 우리 총회도 한번 했었어요, FATF.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FATF 실사를 최대한 늦추려고 굉장히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냄새가 납니다.